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힘과 운동 세 번째, 여러 물체가 여러 힘을 받는 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부분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방법은 선생님이 예전에도 계속 강조했던 전체계에서 이제 각 물체 개로 본다. 전체적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따라 본다. 라는 방법에서 선생님이 좀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를 좀 유의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프린트를 볼게요. 맨 처음에 전체계에서 각 물체 개로 보는 방법인데, 첫 번째로 할 일은 이 개의 그 전체계의 외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외력을 이용해서 알짜임을 구하고, 그다음에 전체 질량을 구합니다. 그다음에 전체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전체 가속도라는 말을 표현을 했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똑같이 움직일 때 전체계의 가속도는 각 물체의 가속도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계의 가속도는 각 물체의 가속도랑 똑같은데 발레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제예요. 전체계의 가속도가 각 물체의 가속도하고 다릅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차시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제 똑같이 움직인다면 전체계의 가속도는 각 물체의 가속도와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 물체의 질량과 알짜인 그 각 물체에 적용하는 외력과 내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과정은 절대적인 순서가 아니며 문제에 따라 요구 순서가 바뀔 수 있는 유동적인 요소입니다. 문제에 따라서 거꾸로 물어볼 수 있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적어준 요 내용은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난이도에 따라서 뭐 거꾸로 물어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인 두 물체가 있는데요. 자, 이 예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인 두 물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MA, 그리고 이렇게 해서 좀 작게 MB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3kg, 얘는 2kg. 지금 10N의 힘으로 밀고 있죠. 이렇게 10N의 힘으로 밀고 있는데, 일단 작용 반정을 좀 신경 쓰지 않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를 볼게요. 일단 전체계죠. 선생님이 전체계로 먼저 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운동 방향으로의 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 10N 말고는 없죠. 현재 지금 마찰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10N이 됩니다. 맨 처음에 운동 방향으로의 외력은 10N이 되고, 자, 두 번째, 외력에 의한 알짜임은 마찬가지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10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전체 질량은 5kg입니다. 그러면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죠. 전체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알짜임은 전체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겠죠. 요거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알짜임은 10N이고 전체 질량은 5kg 곱하기 A니까, 따라서 A는 2m/s 제곱이 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물체에 적용하는 전체 가속도를 구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밀고 있잖아요. A가 B를 밀고 있는데 똑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A와 B의 가속도는 현재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각 물체계를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맨 처음에 A계를 볼게요. A계를 볼 때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m/s 제곱입니다. 두 번째, 이제 알짜임을 구해야 되는데, 알짜임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자, 한번 나눠볼까요? 맨 처음에는 가속도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3kg 곱하기
2m/s 제곱이니까 6N이 나오겠네요. 근데 얘는 외력의 합이죠. 이거를 구하면 이 물체만 이제 따로 놓고 보는 거예요. A개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냐면은 요렇게.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A개를 놓고 본다면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B가 A를 미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고 여기엔 이렇게 10N이 작용하죠. 어떻게 자르냐고 보는 거냐면은 지금 요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개는 이런 식으로 잘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R자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10N에다가 마이너스 F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방향을 미리 좀 고려를 했어요. 반대로 적용하니까 마이너스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 FBA는 몇이 될까요? 요 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요. 같아야 되니까 4N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B개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B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나눠서 봐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은 A가 B를 또 밀고 있잖아요. 이렇게 FAB. 이 FAB, A가 B를 밀어주는 힘에 의해서 지금 현재 가속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맨 처음에 이제 가속도를 한번 볼게요. 가속도는 아까도 구했듯이 2m/s 제곱입니다. 근데 이제 R자에 마찬가지로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얘는 2kg이죠. 4N이 되겠죠. 자, 여기서 힘을 다시 R자의 그 힘의 매력을 구하는 건데 이 힘 하나밖에 없어요. 이 두 개 같아야 되잖아요. 같아야 되다 보니까 따라서 FAB, A가 B를 미는 힘은 4N이다. 근데 이제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은 무엇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또 사실 얘네들이 무슨 관계예요? 작용 반작용 관계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으로 구할 수 있다. 작용 반작용 관계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만약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B가 A에게 미는 힘은 어떻게 되냐면은 F 이제 방향을 이제 정확하게 표시를 한다면 마이너스 4N이 되겠죠. FAB 방향을 고려하면 4N이 될 겁니다. 작용 반작용 관계죠. A가 B를 밀었으니까 B도 A를 밀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지우고요. 여러분들 요 두 번째 거를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예, 3분 끝났습니다. 선생님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 대해, 그러니까 B와 A가 지금 줄로 연결되어 있죠. B를 10N으로 당기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같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고, 이렇게 실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3kg, 2kg, 그 다음에 10N 이렇게 두겠습니다. B가 A를 당기고 있죠. 요 실은 이 장력을 장력이 이렇게 작용할 텐데, 장력은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줄은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체계를 보죠. 전체계를 따졌을 때, 이 전체계를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이렇게 놨을 때, 이 안에 있는 이 장력들은 작용 반작용 힘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외력을 따진다면 얘는 10N 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R자임은 16ton이고, 이때 전체 질량은 5kg이니까 전체 가속도는 이제 아까처럼 R자임은 전체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전체 가속도죠. 전체 가속도니까 이거를 구해보면 A는 아까처럼 2m/s 제곱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A계를 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A계를 볼 건데, A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MA고 C를 이렇게 당기고 있죠. A계를 어떻게 보냐면은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현재 A계를 보는 건데, 그러면 얘는 A계는 이런 식으로 작용할 거란 말이죠. A계의 이제 가속도 아까 구했죠. 똑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똑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A 가속도는 2m/s 제곱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R자임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일단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이거를 지금 3kg이죠. 3kg 곱하기 2m/s 제곱이니까 6N이 나올 것이고, 외력을 다 더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외력은 요 장력밖에 없죠. 얘가 이렇게 같아야 되죠. 같아야 되다 보니까 해서 얘도 6N이 나올 겁니다. 얘는 뭔가요? 이름이, 얘 정체가 뭘까요? 얘는 B가 A를 당기는 힘이죠. B가 A를 당기는 힘이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B가 A를 당기는 힘이 T고, 얘가 이제 6N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B계를 볼게요. B계를 보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B계가 되겠죠. B라는 물체를 바라봤을 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렇게 B를 두고 실 반대로 T가 작용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10N이 작용할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 물체의 이제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가속도는 아까 똑같이 구했죠? 똑같이 움직이니까 2m/s가 될 거고, 자, R자임을 구해야 되는데 두 가지였죠? MA니까 2kg이죠. 2kg 곱하기 2m/s 제곱이니까 4N이 될 것이고, 얘를 지금 R자임 다 더하면 되죠. 그러면 10N 마이너스 T가 될 겁니다. 방향 미리 고려했습니다. 얘 정체가 뭐였어요? A가 B를 당기는 힘이었죠. 그럼 얘는 몇이 나오나요?
알짜임이 이미 4뉴턴을 구했죠. 그래서 얘가 몇이 나오냐면은 6뉴턴이 나와요.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이죠. 어차피 이게 작용 반작용이라 이거를 조금 이제 자세히 적는다면 이 B가 A를 잡아당기는 작용 반작용으로서 이 장력 T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가 B를 잡아당기는 요 T 힘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6뉴턴이 되겠죠. 이렇게 작용 반작용이죠. 이 둘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요 T 이 힘과 요 T 요 힘 요 두 개가 이제 마찬가지로 작용 반작용으로 구할 수 있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 페이지 좀 볼까요? 요 두 문제가 있는데요.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5분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5분 살짝 넘게 드릴게요. 자, 시작!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지났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왼쪽 10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질량이 2kg인 물체 A를 20N으로 밀었더니 A와 질량이 3kg인 물체 B가 등가속도 운동했는데요. 운동하는 동안 A와 B의 작용하는 마찰력 크기는 각각 2N, 3N이다. 이런 경우에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이제 한번 볼게요. 이게 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10번에 몇 번일까요? 첫 번째 10번에는 1번입니다. 자,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A하고 B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선생님이 그러면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 뭐, 사실 정석이죠. 전체계를 먼저 선생님이 보라고 했었잖아요. 전체계를 보라고 했는데, 뭐 따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개별계로 나와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사실은 어떻게 풀어도 물리법칙이 동일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2kg이고 3kg이고 A가 있고 B가 있고 자 20N이다. 자 이때 여기서 작용하는 게 2N 마찰력이죠.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3N에서 반대로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가속도가 궁금한 거잖아요. 자,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R자임이 필요하거든요. 자, R자임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기억번호 한번 볼게요. 자, R자임. R자임을 구하는 방법은, 자, 외력을 다 더하는 것 뿐입니다. 운동방향의 외력을 다 더하는 건데, 자, 그러면 더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20N에다가,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N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이 물체를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로 생긴 5kg의 하나의 물체로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2N 걸리고 3N 걸린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얘 몇 N이에요? R자임은 15N이고 얘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얘가 5kg 전체를 하나로 보니까 곱하기 A가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3m/s 제곱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맞아요. A하고 B를 따로 이제 연립해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걸 한번 그러면 A계하고 B계하고 따로 볼게요. 자, 선생님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자, B가 A를 지금 이렇게 밀잖아요. 그러면, B가 미는 A한테 미는 거 있고, A가 B를 미는 게 있죠. 이 둘이 근데 서로 지금 어땠어요? 작용 반작용이었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크기는 똑같고, 자, A계에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A계 입장만 보면은, 2kg, 어차피 가속도는 똑같죠? 곱하기 A는 R자임의 이제 그러니까 외력의 합이니까 20N 마이너스 2N 지금 반대로 작용하죠. 마이너스 FBA가 될 거예요. 이게 될 것이고 자 B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3kg 곱하기 A는 얘밖에 없죠 지금. 외력은 FAB와 3N일 겁니다. 그래서 FAB 마이너스 3N이 될 거예요. 자, 얘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얘들 이렇게 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5kg 곱하기 A는, 이거 둘이 이렇게 없어지겠죠? 작용반작용이니까요. 작용반작용이니까 없어지고, 20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N이 될 거예요. 자, 위하고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A계, B계 따져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차피 R자임은 요 3개밖에 없잖아요. R자임은 이거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셔도 됩니다. 니은번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A가 B는 미는 힘의 크기는 8N이다. 어차피 이거 구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지금 뭐를 구하냐면은 B가 B를 미는 힘이니까 FAB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럼 밑에 B계를 보면 되겠죠. 자 3kg 곱하기 A니까 몇이에요? 지금 33이니까 9N은 FAB 마이너스 3N이죠. 따라서
FAB는 12N이 될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D급번. B에 적용하는 합력 R자임이 6N이다. 얘가 지금 R자임이잖아요. R자임은 이미 구했어요. 예, R자임 9N을 이미 구했습니다. 이 식에서 얘가 R자임이잖아요. 지금 R자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은하고 D끝은 틀렸기 때문에 R자임 9N 해서 D끝도 틀렸기 때문에 10번에는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0번을 볼게요. 자, 이 두 번째 10번, 두 번째 10번 몇 번일까요? 얘도 1번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다 같은 번호에 다 같은 답이네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M, A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C를 달려서 좀 더 커야겠죠. EM에 B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 작용하죠. EMG 작용하고 여기서는 MG가 작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실의 이름이 얘가 지금 P고 위에가 P고 아래가 Q잖아요. 그렇죠? 장력이 작용하겠죠. 장력이 작용할 건데 자, Q의 경우에는 이렇게 TQ Q가 작용하고 요 위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똑같은 장력 TP가 작용할 거예요. 이렇게 작용합니다. 자, 이제 기억번을 볼게요. 자, 기억번.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3mg이다. 자, 요거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잡는 거냐면은 이제 기억번을 풀기 위해서 걔를 요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TQ는 지금 상쇄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TP만 남게 되죠. 이 TP만 남게 돼요. 얘만 남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자, R자임을 한번 다 구해보죠. 지금 정지잖아요. 자, 윗방향이니까 TP-MG 아랫방향 -EMG는 정지하고 있죠. 지금 정지하고 있는 상태니까 0. 그래서 P가 A를 당기는 힘은 3mg이다. 얘는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 봅시다. P가 A를 당기는 힘과 Q가 A를 당기는 힘은 평형을 이룬다. 자, 얘는 지금 뭐를 구하라는 얘기냐면 이렇게 따로 떨어뜨리는 거죠. MA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TP가 될 것이고 이렇게 아래로 TQ가 될 거예요. 얘 걔 잡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요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 이름이 이제 니은번. 이 노란색이 기억번. 자, 좀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차피 중력 mg가 작용하니까요. 자, 방정식에서 해보면 TP-TQ 방향 미리 고려 mg는 0이 될 것입니다. 정지하고 있으니까. 자, P가 A를 당기는 힘, 그렇죠? P가 A를 당기는 힘과 Q가 A를 당기는 힘은 평형을 이룬다. 그러니까 TP가 TQ하고 같느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같지가 않죠. 틀렸죠? 예. 왜냐면은 요 TP는 TQ 플러스 MG. 그러니까 요 아래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과 이 중력을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죠. 원래 그냥 바로바로 풀 수 있는데 선생님이 좀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여러분들 이거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좀 길게 풀고 있습니다. 자, Q가 B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이다. 사실은 글만 봐도 자, 글만 봐도 사실 틀린 거는 알지만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적어보면 EMG 되겠죠. 그 다음에 Q가 B를 잡아당기면 그러면 언제나 질량 중심을 작용하는데 TQ가 될 거예요. 지금 힘의 작용점이 한 곳에 있죠. 얘는 이제 힘의 평형을 얘기한 거죠.
이 평형이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맞고 니은 디귿 틀리기 때문에 10번에는 1번이 됩니다. 이제 도르래에 연결된 문체를 할 건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 풀고 선생님이 지금 해야 될 게 도르래 이야기 좀 할 거예요. 이 도르래를 언제 배웠냐면은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근데 좀 정확하게 좀 일의 원리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때 일의 원리를 배웠을 것이고, 이 일의 원리를 통해서 이제 뭐 고정도르라든지 움직도르를 배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장력은 이제 실의 질량이 없을 때요. 어느 지점에서나 동일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위에 어떤 상자가 있어요. 뭐 줄다리기 한다고 해도 상관은 없었거든. 자, 이렇게 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 매달려 있는데, 줄이 이상하네. 이렇게 줄이 매달려 있는데, 이 줄을 여기서 당겨도 T일 때, 이 사람이 좀 뒤로 당겨가지고 이 사람이 요 뒤에서 줄을 당길 거예요. 당겼는데도 어떨까요? 똑같은 힘의 크기가 필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장력은 앞에서 당겼을 때와 뒤에서 당겼을 때 어차피 주는 힘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장력은 어느 지점에서나 동일하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줄다리기를 좀 비유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고정도르래. 이게 얘기 전에 좀 일단 고정도르래에서 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원을 이렇게 꼭 고정도르래를 한번 물체를 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있다가 당겼어요. 당겨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당겨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은 요 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갔으면 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가야겠죠. 예. 근데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쌤이 얘기했죠? 장력은 실로 연결돼 있잖아요. 장력은 어느 지점에서 동일하고, 도르래는 이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이거든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등속 운동을 할 때 최소 조건은 힘은 T로 당겨야 됩니다. 이 줄의 힘을 T로 이렇게 장력으로 당겨야 되는데, 이때 요 올라간 높이와 올라간 높이와 이 내려간 높이는 같아요. 같을 수밖에 없죠. 실이 뭐 이렇게 탄성이 있어서 늘어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줄의 길이는 이렇게 올라간 길이와 그 다음에 이제 당겨진 길이는 똑같겠죠. 그럼 고정도르래를 이렇게 두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그냥 실만 당긴다고 쳤을 때 고정도르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가 이 상태에서 이제 당겨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당겨갔어요. 이렇게 당겨가서 이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줄어들어가지고 이 실의 길이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오고 얘는 이렇게 올라갔겠죠. 이렇게 해서 실의 길이가 더 올라갔겠죠. 얘는 줄어들었고 얘는 올라갔어요. 이만큼 올라간 상황인데 요 둘의 길이도 무조건 이제 같아야 되겠죠. 같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고정도르를 두 개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이제 움직도르래예요. 움직도르래의 경우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얘는 이제 말 그대로 도르래가 물체가 달려서 움직이는 구조인데, 뭐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당기는 구조거든요. 근데 얘는 이 물체도 같이 올라가요. 물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갔다가, 자, 다시 이 물체가, 여기 있던 물체가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 버려요. 자, 이때 그러면은 선생님이 궁금한 이 당겨진 실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자, 요거를 조금 이제 좀 정확하게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알 거예요. 이 똑같은 이 길이를 이렇게 당겼을 때는 얘는 요 2배 이상, 요 2배 이상 당겨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정확하게 그냥 뭐 이 실의 길이를 보통 1의 원리나 이런 걸로 증명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증명하지 않고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왜 실의 길이가 2배가 되는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좀 치울게요, 이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선생님이 그 전체 가속도가 걔 전체 가속도가 강물체 가속도랑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있죠. 그 발레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한번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맨 처음에 얘가 밑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서 이렇게 있고요. 실을 이렇게 매달려 봅시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을 매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당길 거예요. 진짜 여기서 이렇게 당길 거예요. 자, 당겼을 때 이렇게 물체가 달려 있겠죠. 당겼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칩시다. 그럼 얘는 실을 이렇게 쭉 당겼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실의 길이는 어디 이동한 게 아니죠. 그쵸? 자, 요 가운데 이 중심으로 한번 기준으로 볼게요. 자, 왜 이렇게 되는가? 자, 지금 여기 길이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S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S1. 자, 그러면은 여기 실까지 올라간 길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S1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요 실의 길이가 얘가 어디 갔을까요? 얘가 도대체 어디 간 걸까요? 얘가 어디 갔냐면 여기 간 거거든요. 어쨌든 끌어당겼으니까 S1만큼 이렇게 끌어당긴 거거든요. 그쵸? 실의 길이 자체는 어디 가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S1만큼 올라갔고 실의 길이는 S1만큼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어디까지 당겼느냐? 실은 여기 있었으니까 실은 여기 있다가 S1만큼 또 이렇게 해서 당겼으니까 이렇게 돼야겠네요. 자, 잠시 그림은 실을 이렇게 그려야겠네요. 자, S1만큼 올라갔고 S1만큼 이렇게 내려간 거죠. 지금 현재 여기 내려간 거죠. 얘는 지금 내려간 거고 얘는 지금 S1만큼 당긴 거예요. 당긴 건데 실은 어디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동일하게 당겼는데 문제는 이 S1도 같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당겼는데 여기까지 실을 당겨야 되니까 얘가 S1 플러스 S1이 돼가지고 2S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S만큼 당겼을 때 S1만큼 당겼을 때 이 고정도를 해서는 S1 이렇게 식으로 되는데 이 움직도를 움직일 때는 S1만큼 우리가 아래로 이렇게 있다가 위로 S1만큼 올렸는데 그때 이 S1만큼 올라가야 되고 우리가 지금 당긴 지점이에요. 여기가 당기기 시작 지점. 당연히 시작 지점인데 S1만큼 올라갔고요. 그쵸? S1만큼 올라갔고 그때 이 사라진 실은 여기서 줄어든 실은 어디에 가지 않죠. 이대로 늘어나야 되죠. 이대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당긴 길은 ES1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움직도로에서는 이 같은 높이 고정도로에서 올라가는 것만큼보다 2배는 당겨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를 뭘로 설명했었니? 1의 원리로 우리는 여태까지 많이 설명을 했던 거예요. 이 부분을. 1의 원리가 뭐였죠? F 곱하기 S가 일정이었죠. 뭐냐면은 힘에서 이득을 보면 거리에서 손해를 보고 힘에서 손해를 보면 거리에서 이득을 본다. 예. 그러니까 에너지의 총량은 달라지지 않는다. 한 일의 에너지의 변화인데 그건 좀 에너지 파트 때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을 좀 잘 설명했던 게 이제 1의 원리라는 건데 1의 원리에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줄의 길이 변화를 설명했던 거를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도르래 문제 발레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 부분 여기 좀 누락됐네요.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 가속도가 각 물체 가속도랑 같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조금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